와인을 만들고 난 찌꺼기로 만든 술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와인을 만드는 대부분의 나라에는 이렇게 와인을 만들고 난 찌꺼기로 만든 증류주가 있습니다. 그럼 와인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찌꺼기를 이용한 증류주가 있을까요? 오늘은 찌꺼기를 이용해서 만든 증류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주를 기다림의 시루 오승환. 손이 김소연입니다. 손님 혹시 그라빠 아세요? 그라빠요? 혹시 아그리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조각상으로 유명한 로마 장군이고요. 제가 한 20년쯤 전인가 그때 이제 이태리 가면서 마침 이태리에서 유학 갔다 온 선배한테 이제 뭘 좀 물어보러 갔더니 오 선생 뭐 술 좋아하니까 거기 가면 그라빠 좀 먹고 오겠네 하는데 사실 전 그때 이제 그라빠가 뭔지도 몰랐고 뭐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서야 알았죠. 저도. 그러면 시루님도 그라빠인지 아그리파인지 하는 거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신 거네요? 그렇죠. 저도 사실 그때 이태리 가면은 토스카나 와인 정도 아니면은 뭐 저기 피에몬테 와인 이 정도는 알았지 뭐 다른 건 잘 몰랐거든요. 근데 뭐 그런 포도 증류주가 있다는 건 처음 그때 알았네요. 증류주요? 그럼 그라빠는 포도주를 증류해서 만든 브랜디인가요? 굳이 따지자면 와인을 가지고 그렇죠. 이것도 증류주인 거죠. 브랜디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럽에서는 재활용했다가 해서 퍼미스 브랜디라고 하거든요. 퍼미스 브랜디요? 오늘은 하나같이 다 처음 듣는 단어들이라 아무튼 퍼미스인지 뭔지 네. 재활용하는 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단 그 와인 만들려면 압착을 해서 주스를 짠 다음에 이걸로 이제 그 술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압착을 해도 포도 껍질이며 씨, 찌꺼기들이 남잖아요. 뭐 포도 줄기까지도. 근데 이것을 가지고서 보면은 여전히 당 성분이라든지 포도 성분이 남아 있으니까 아까워서 이걸 다시 이제 발효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발효를 시켜도 처음에 좋은 포도즙은 다 짜내고 난 거니까 보통의 와인 같은 술 맛은 안 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이 퍼미스 브랜드의 특징은요. 이 자체로 술을 담는다기보다는 그 단계를 그냥 건너뛰어서 바로 그냥 증류를 해버리는 거죠. 어차피 그 와인으로는 안 되니까. 네, 그냥 단계를. 와인으로는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네, 그 단계를 다 건너뛰고 네. 증류주를 만든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주 나름 머리가 좋은데요. 그럼요. 근데 이제 이런 술들이 저는 처음에 그라빠만 알았는데 유럽에는 그 와인이 있는 나라마다 이런 증류주 종류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약간의 차이들은 있어요. 만드는데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들 재활용한다는 건 똑같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런 술은 처음 듣는 신세계의 주인데요. 그래요? 네, 아무래도 와인을 만드는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냥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그런가 봐요. 그렇죠. 이게 이런 방식으로 술 만드는 게 아무래도 좀 많은 나라에 쓰이는 게 서로 영향을 줬겠죠. 그래서 이제 그라파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에서 만든다면은 프랑스에서는 마흐라고 하는 술이 있어요. 그리고 역시 이제 와인 대국인 스페인 같은 경우는 오르호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 인접하는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이제 아과르덴테가 있고요. 아주 많은데요? 아니요, 아직 더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자, 그리스에는 소주처럼 투명한 색을 띠는 치프로라고 하는 포도 찌꺼기를 발효시켜 만든 증류주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그 크레타서 마시죠. 거기에서는 치쿠디아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고대 그리스 문화 관련된 터키 남쪽에 키프로스 섬 있죠. 거기에는 또 지바니아라고 하는 술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걸 터키에서는 지바나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봤으니까 잘 알죠, 그 부분은. 그런데 또 세계 최초의 와인이 나온다고 한 그 조지아 아시죠? 네. 거기에서도 또 이 방식으로 만든 짜짜라고 하는 보드카가 있고요. 술의 세계는 진짜 끝이 없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그 재활용한 증류주는 싸구려 술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위스키처럼 오크통에다 숙성하거나 뭐 그렇진 않으니까 색이 다 소주처럼 투명해요. 근데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이태리에 갔을 때 면세점에서 그라파 가격 보고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되게 싼 술이었는데 이제는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걸 이제 포도 찌꺼기로 안 하고요. 브랜디처럼 새 와인을 가지고서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또 오크통에 숙성까지 시켜서 고급화 전략을 구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갈색 그라빠도 흔히 볼 수가 있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술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를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글쎄요, 우리나라는 일단 술을 누룩으로 만들고 하니까 술찌개미가 있는데 그 술찌개미를 가지고 뭘 할까? 뭐 타서 막걸리를 만들기도 하지만 잘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에 나중에 알려주세요. 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예전에는 그 술찌개미를 배고픈 사람들이 밥 대신 아. 먹었다느니 뭐 아이들이 잘못 맞아, 먹고 취해가지고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느니 그런 스토리들이 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듣고 보니까 그러네. 그 막걸리나 청주를 만들면서 생기는 찌꺼기, 술찌개미 그건 이제 주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도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으니까 일본에서는 이걸로도 끓여가지고 식초를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 이제 그 찌개모노라고 하죠. 절임식품 그걸 하는데도 쓰는데 혹시 울외라고 들어보셨어요? 오이하고 참외 비슷하게 생긴 과일인데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걸로 일본에서 이제 찌개모노를 담는데 처음 들어본다 이 참. 그러니까 오늘 온통 아그리파니, 뭐 그라파니, 뭐니 아그리파가 아니라 그라파 기억하세요? 네. 하여튼 그 일본에서는 나라 지방의 찌개모노 이 우리로 만든 게 가장 유명해서 네. 이걸 나라 찌개라고 꽤 유명해요 일본에서. 아 그건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나나스키. 우리나라에서 나나스키라고 많이 하죠. 오늘 처음으로 맞췄네. 아 진짜 드디어 하나 맞췄네요 하나. 근데 이제 청주로 이 술찌개미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나라찌개를 만드는 것이 사실은 백제에서 넘어간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것 관련돼서는 제가 따로 나중에 한번 더 다루도록 할게요. 시루님 저 겨우 하나 맞췄는데 안주가 다 됐나 봐요. 그러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역시 이렇게 재활용 술의 또 하나의 그 유명한 럼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네. 자, 오늘도 안주를 기다리는 5분 동안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